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와 스위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61위의 가나입니다. 나이지리아와의 단두대 매치에서 원정 다득점으로 이기면서 극적으로 월드컵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살리수, 이냐키 등 이중 국적 해외파 선수들이 속속 대표팀 합류를 확정짓는 등 월드컵에서의 좋은 성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러나 약점도 상당히 뚜렷한 상태입니다. 바바가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중원에서는 파티의 부담이 상당히 많아졌으며 스트라이커들의 득점력도 아예우 형제 정도를 제외하면 신뢰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나이지리아와의 플레이오프에서도 두 경기 도합 1대1로 원정 다득점으로 겨우 승리를 따낸 것이었습니다. 이중 국적 선수들의 합류와 오토아도 감독이 조 추첨 이후에야 팀의 지휘봉을 잡는 등 조직력을 맞추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전망이죠. 이번 경기에서는 결과보다는 선수들의 폼 점검과 플랜 A를 결정짓기 위한 시험대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바바, 왈라콧, 오포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15위의 스위스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5승 3무 조 1위로 가볍게 월드컵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이션스 리그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경기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모두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기에서는 제공권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는 세페로비치의 타점 높은 헤더를 잘 지켰고 스페인과의 경기에서는 두 골을 모두 세트피스로 기록하면서 이변을 썼습니다. 샤키리가 현재는 정점에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필드골보다는 세트피스와 직선적인 공격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최대한 실리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전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아칸지가 리그 최고의 영입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폼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결정자는요, 주버 은바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가 현재 직면한 조직력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것이 좋은 상태입니다. 스위스도 샤키리의 폼 저하로 인해 필드에서의 득점력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스위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일본과 캐나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24위의 일본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사우디에게 조 1위를 내주긴 했으나 죽음의 조에서 월드컵 직행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할 요소는 충분할 것입니다. 코스타리카와의 경기를 대비하기 위해 캐나다와 평가전을 가지게 되는데 같은 조에 독일과 스페인이 있어 코스타리카전을 꼭 잡아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평가전의 의미는 꽤 큽니다. 결정자는요, 겐키 무토 후루하시 오사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41위의 캐나다입니다. 멕시코와 미국을 제치고 북중미에선 1위를 차지하면서 황금 를 맞이한 전력입니다. 다만 캐나다 특유의 혹한 추위에도 덕을 보았다는 평도 있는 만큼 원정에서의 경기력에서는 더 보여줄 것이 많죠. 그래도 유럽파 3명이 배치되어 있는 공격력만큼은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헨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면보다는 중앙 싸움과 공격에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 전방 자원들의 부진으로 인해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기력의 기복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도 하고 캐나다가 중앙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캐나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와 코스타리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68위의 이라크입니다. 월드컵 조별 예선 4위로 마감하며 이번에도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중동 내에서도 열세 전력으로 최근 A매치 5경기 1승 2무 2패로 페이스도 상당히 떨어진 편인데요. 무엇보다 수비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중동 특유의 점유를 포기한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펼침에도 쉽게 공략당하는 모습인데 특히 좌우 풀백이 쉽게 공략당하면서 수비 밸런스 붕괴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정도 이들의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극단적인 수비 컨셉으로 인해 공격진의 득점 생산성 문제도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핵심 일선 모하나드 알리를 필두로 한 역습 패턴으로 나름 저력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단 열세 전력의 한계와 단조로운 롱볼 패턴으론 충분한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피파 랭킹 31위의 코스타리카입니다. 반면 이번 남미 월드컵 예선 진출에 성공하며 쾌조의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스쿼드는 지난 월드컵 때와 달리 다소 약하다는 편이 지배적이나 나바스를 필두로 나름 짜임새 있는 선수단을 구축한 모습이죠. 특히 베테랑 두아르테, 오비에도를 필두로 한 철저한 지역 수비가 잘 구축된 모습입니다.
월드컵에서의 전망과 별개로 이라크의 공격진을 제압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단 이들의 득점 가능성은 다소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핵심 일선 우르냐 캠벨은 베테랑 전력들로 번뜩이는 득점력 대비 기량 하락이 뚜렷한 편입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 선수들을 제외 득점을 올린 채널이 전무한 것도 다소 염려스럽죠. 이번 일정 역시 객관적인 전력에선 앞서는 것은 분명하나 결코 쉬운 경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양팀의 저조한 득점 생산성이 이번 일정에도 분명히 한계로 드러날 것입니다. 특히 상위 전력 코스타리카 역시 확실한 해결사가 없이 다소 노쇠화한 선수단으로 충분한 득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